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출제됐어요.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뭐 당연히 계약은 보통 다 서면으로 하죠.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은 예외적으로 또 구두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대항력 이제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농지 임대차, 민법 임대차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 민법 임대차도 시험 범위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주택, 상가,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 대항력이 있는데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이사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농지는 시구 읍면장 확인받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그 임대차 기간 동안 농사 짓고 나서 나갈 때 새 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3자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나 또는 비닐하우스 등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는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요즘 제가 시골에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농사 짓던 걸 지금은 전부 다 인삼밭으로 임대를 했더라고요. 나이 많고 그러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여기도 여주도 인삼밭 있어요. 그 5년 동안 보통 뭐 6년근 이런 거 있으니까 6년근이라도 6년 가면 다 썩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6년근이 5년 정도 5년이 다 캐죠. 최단기 존속기간은 5년입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되고요.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되죠. 농지는 3개월 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준비하는데 3개월은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 이야기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 된다고요. 원래는 농사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 가능한데 3개월 이상 여행,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 경영 가능하고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도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 지으면서도 60세 5년,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는 경우 만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다 하고 그 8년하고 5년 구분해야 되겠죠. 이행강제금입니다. 아까 즉시 처분하는 게 아니라 처분 의무기간 농사 안 지으면 1년입니다. 1년 안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자.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처분 의무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 처분 명령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받은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고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은 항상 낮은 매수 청구 공법에도 나오는데 무조건 낮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높은 가격은 자기 돈 아니니까 국가 돈으로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낮은 가격. 여기는 낮은 가격이고요. 근데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인데 그냥 강제금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이죠. 이것도 그냥 강제금이라 하니까 모를 수 있겠다. 이게 이행을 적어야 되겠네. 이행강제금. 감정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이고요. 이게 100분의 20이었는데 100분의 25로 바뀌었죠. 2021년
시흥 강명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여기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없어도 뭐 알긴 하겠는데요. 100분의 25입니다. 그럼 4년만 지나버리면 취득가격 전부 다 이행강제금 내게 되겠죠. 농사 안 지으면. 매년 1회 부과합니다. 농지법 1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회입니다.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죠. 1회 부과하고요. 이행을 했을 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5번에 동그라미 8번 30일 1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자, 519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519페이지부터) 해서 서식이 524, 25, 27 뒤에까지 쭉 있고요. 그 541페이지에 보면 542페이지까지인데 541, 42에 보면 네 가지 서식, 우리 지금 칠판에 있는 게 지금 541, 42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서식 비교인데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개의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4개 다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4개 다 동그라미인데 요거는 지금 X 해놨는데요. 여기 조금 서식을 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권리관계는 다 기재해야 되는데 다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 따지면 대상 물건의 표시도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만 표시를 하죠. 토지 이용 계획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하지 않고요. 거래 예정금액 7번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8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산세는 4가지 서식 모두 공통적 기재사항인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를 하고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은 1, 2의 서식에만 있고 3, 4의 서식에는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자, 3가지 했고요. 실제 권리관계가 9번에 있죠. 9번에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게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이것도 없다가 언제 생겼냐면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이게 생긴 내용이에요.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없음 이렇게 적어 넣어야 되고요. 빈칸을 그냥 나누면 안 돼요. 확인 불가, 건축물 대장 확인 불가 이런 식으로 적든지 빈칸을 나누면 안 된다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보통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8년 또는 10년 보통 10년을 많이 하더라고. 10년 임대 후 10년 후에 주로 분양을 많이 하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여러분들 주변에 만약에 세를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이 있다면 개인 집에 살면은 나중에 빼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 분양받아 가려면 딱 내 나가고 싶은 날 맞춰가지고 받기가 쉽지 않죠. 그 임대주택 대표적인 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그 다음에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LH에서 하는 거 행복주택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H에서 하는 거 뭐 전세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SH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시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 새 사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유리하죠.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일의 서식. 입지 조건이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요거는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요 뒷페이지에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거, 세부 확인사항 아니라는 거 출제를 했습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따라서 시험에 공원은 입지 조건으로 기재하는 난이 있다. X 없죠. 공원을 기재하라는 건 없죠. 공원도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입지 조건이죠. 그러나 확인 설명서에 공원을 기재하라고 돼 있지는 않다고요. 모든 입지 조건을 다 기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게 숲세권, 공세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공원, 숲세권, 공세권, 설세권 이런 말 있죠. 슬리퍼 신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거. 젊은이들은 원룸 같은 거 이런 게 중요해요. 편의점 있고 이런 게.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세권 있죠. 스세권. 스타벅스가 이게 커피는 맛은 없던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문화를 왜 이게 인기가 있고 손님이 많은지. 맛은 별로 없죠. 맛있나? 자,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이 되겠고요.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를 합니다.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사무소는 토지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만 관리에 관한 사항 하고요. 비선호시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한다.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호불호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핀피, 님비 현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멀리, 좋은 거는 집 근처에 오라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전철역 이런 거는 가까운 곳에, 화장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는 멀리. 그 비선호 시설이 뭔지 명문 규정은 없지만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는다. 상가는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뭐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것도 비선호 시설이 될 수는 있을 텐데 그런 거는 2의 서식은 기재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 아니고 재산세는 모든 서식,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부 확인사항 이거는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중개보수는 세부 확인사항 아니고요. 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에서 주거용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비주거용의 경우는 소화전, 비상벨 설치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주거용이라도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제외한다. 뉴스에 보니까 건생빌라 있어요 없어요? 이천에는 지금 휴대폰 가지고 건생빌라라고 한번 쳐보세요. 나오는지.
근생빌라가 뭐예요? 근생빌라. 뭐냐고요? 근생빌라가. 뭔지 찾았으면 말하세요. 벽면 뭐라고? 벽면 안 나와요. 아예 근생빌라라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처음 들어봐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잘. 저는 많이 봤는데요. 원래 빌라 같은 거 이거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여야 되죠. 옛날에 학개론 시험에 나왔어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 예를 들면 5층 이상을 아파트로 한다. 학개론 시험에 나왔다고 옛날에. O냐고 X냐고 5층 이상을 아파트로 한다. 엄밀히 따지면 X죠. 5층 이상을 아파트로 한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아파트라고요. 저는 연립 6층 연립도 봤는데요. 빌라 6층짜리도 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빌라 6층짜리 가능해요. 원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여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계층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근생빌라예요. 이게 근생빌라. 이거는 피로티 구조고 차 주차장이고 피로티고 근생빌라. 주택으로 사용되는 거 4계층 이러면 이게 빌라라고. 빌라. 근생빌라 이런 거는 근린생활시설이 허가받을 때는 근린생활시설인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 그냥 주택하고 똑같이 시설은 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여기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에요. 건축법 위반으로. 이런 게 많다고요. 그 대신에 이거 분양할 때 한 2, 3천만 원 싸게 해요. 근생빌라는 주택보다. 더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서비스 면적이잖아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계층 이하니까 이런 거는 중개할 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또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를 위험하니까. 그럼 확인 설명할 때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이다. 적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의 표시에 주택으로 적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항의해도 제가 그때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된다고요. 불법인 거 중개해도 상관없잖아요. 불법이라고 말만 하면. 뭐가 건축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해도 되죠. 이런 거 안 하고 뭐 저런 거 안 하고 다 빼버리면 돈 벌 게 없다고. 원래 이런 건 돈을 더 많이 줘. 또 위험한 거는.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 꼭 이거는 근린생활시설이다. 이걸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인 설명서에 적어 놓은 게 중요하지. 나중에 뭐 몇 년 지나서 뭐 그때 말씀 다 드리고 여기 적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네가 언제 말했냐. 적어 놓기만 했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진 않아. 맨 마지막에 서명 날인을 위 사실이 위 내용을 설명 듣고 들었다 이걸 확인하고 도장 찍는 거거든요. 안 들었다 해도 소용이 없어. 맨 마지막에 자필로 서명 이름 적고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설명 들었다. 어떤 경우는 뭐 약관 같은 거 은행 같은 데는 설명 들었음 자필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확인 설명서에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안 적어도 맨 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확인 설명서 위 내용을 설명 듣고 들었다 이게 적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장 찍어놓고 나 안 들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책임 안 지려면 나중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저기는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원래는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2, 3천만 원 싸니까 분양 많이 받는다고요. 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것. 그리고 바닥면의 상태 이게 신설됐어요. 원래는 바닥면의 상태가 아니라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기재하도록 입법했는데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해서 이제 균열이 빠지고 그냥 바닥면의 상태입니다. 바닥면의 상태면 그냥 눈에 보이는 상태만 적으면 되겠죠. 뭐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바닥면의 상태 뭐 안 보이는데
있는 상태도 적기는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책임이 가벼워졌어요. 균열 상태. 균열은 없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옛날에 사전 점검하러 가보니까 발코니 막 전부 다 쭉쭉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거기다 뭐 시멘트만 발라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균열 없는 게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균열 상태 하라고 하면, 그럼 균열이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계약 안 하니까. 그 균열 상태인데 그냥 바닥면의 상태로 좀 완화됐다고요.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모두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도배는 기재 안 합니다. 도배는.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는 도배 안 돼 있고 그냥 시멘트 바닥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도배는 2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는다.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요거는 주거용만 기재합니다. 환경조건,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받아도 된다. 일반가세 사업자라면 10%,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4% 더 받아도 된다. 받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중개보수 초과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대자가 대상 물건의 표시, 대권, 권리관계, 금세할 때 거래 예정금액, 세금, 취득 관련 조세, 실수, 실제 권리관계, 수, 중개보수, 산출 내역, 보수. 네, 공통적으로 권리관계도 그러니까 권리관계도 여기 보면 권리관계도 이게 X 돼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권리관계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단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권리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권리관계 뭐 소유권이 누군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건 다 해야 되겠죠. 4개 서식 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권리관계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다만 권리관계 중에서 시험에 나오면 기본적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상물건의 표시도 내진설계, 내진능력은 1, 2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대상물건의 표시는 모든 서식 다 기재해야 된다 하면 그건 맞는 말이라고요. 권리관계도 모든 서식 다 기재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인데, 다만 권리관계 중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된다고. 왜냐하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이거는 민간임대 주택은 주택이잖아요. 건물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민간임대 주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2의 서식이거든요. 비주거용이죠. 그래서 1, 2의 서식.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은 마찬가지 1, 2의 서식, 계약갱신요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계약갱신요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 2의 서식만 기재하고, 권리관계는 여기 X라고 적어놔서 조금 그래서 헷갈리는데, 제가 이게 사실은 옛날에 만들 때는 그냥 권리관계 모두 O 해놓고 이걸 안 적었었는데 조금 서식을 바꿔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 소유자가 누구다, 건당 설정 얼마 돼 있는가 이런 거는 다 해야 되겠죠. 모든 4가지 서식 다. 단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는 1,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 그 541페이지 2번 권리관계 돼 있잖아요. 권리관계 보니까 비주거용 좌동, 좌동인데 왼쪽하고 같다는 말이고요. 그 권리관계 보니까 그 박스에 맨 밑에 2개,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이런 거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3개 따로 해놨죠.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다가구 주택, 이거는 여기 저는 칠판에 안 적어놨는데요. 다가구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은 19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인은 1명이니까 선순위 세입자가 많이 있거나 선순위 세입자가 전세거나 이러면은 후순위 세입자가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확인 서류가 뭐냐면 동주민센터에 그 선순위 세입자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 이런 걸 제출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인데요. 여기 544 한번 보세요. 544. 544에 메뉴에 보니까 종전에는 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다. 한 문제가 자주 출제됐다. 거의 출제 안 됐어요. 한 문제도. 한 문제가 자주 출제됐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지금 23정인이잖아요. 1999년부터 25년 가까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거의 이런 문제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옆에 출제되면 출제됐다고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몇 회 때 나왔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과거에 자주 출제됐다 했는데 한 문제 어디 출제됐다고 적어놓은 게 없잖아. 또 하나도 없죠. 거기 548페이지까지 옆에 뭐 언제 출제됐다 적어놓은 거 없죠. 그래서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현업에 가서 이게 계약 성사시키는데 돈 많이 벌려면 중요하다고. 이런 게 심리전이.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는 이 아이다의 원리를 고객 마케팅, 고객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물건을 사려면 먼저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한다고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마네킹이 옷을 입고 있죠. 저는 옷 살 때 무조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벗기 달라고 그래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배만 불로각이 나오고 또 안 멋있더라고요. 그냥 왠지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건 멋있어 보여요. 벗기 달라면 벗겨주더라고요. 나 무조건 저거 벗어가지고 저거 입겠다 하면 줘요. 그 주의 주목,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게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식품 코너 가면 시식을 하잖아요. 흥미, 주목을 끌고 흥미를 느끼게 만들려고 먹어보면 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와이프하고 같이 가면 마스크 끼고 아예 입도 못 열게 먹어보면 자꾸 사자고 한다고 못 사게. 그래서 요즘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그냥 요즘은 뭐 마켓클리 이런 데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 가서 괜히 가면 맨날 싸우거든. 뭐 사자 말자 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주의 주목을 하고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욕망. 이 욕망은 수시로 바뀌죠. 사고 싶은 마음이. 부동산도 설명 들었을 때는 검색할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원원해보고 내일 올게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니까 금방 마음먹었다고 금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원원해보고 올게요 하면 온다 안 온다? 시험에 나오면 안 와요 하면 X.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고객 의사결정은 유동적이다. 저도 첫 한 건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건 할 때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긴장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더라고요. 첫 한 건. 우리 뭐 골프 치면 뭐 머리 올린다 하고 뭐 이런 게 있듯이 이게 계약도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깃뚫는다 뭐 이런 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현업에서 쓰는 용어가. 소는 코 뚫잖아요. 소는 코 뚫고 사람은 깃뚫는다 뭐 코 뚫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 뭐가 하나. 한 건 처음 하는 거. 처음 한 건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나중에 온다고 하길래 저는 목욕 제기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인데 이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하는 게 좋다. 꼭 클로징, 마무리 짓는 것, 계약 체결 시도하는 게 좋다. 그 계약 체결도 대놓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것보다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내보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클로징이 되겠습니다.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좋은데 욕망이나 행동은 욕망이 수시로 바뀌니까 클로징기에는 단 1회에 한정된다 하면 X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링 포인트 아이다의 원리 지금 545페이지 했고요. 지금 내용이 책에 얼마 없잖아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546페이지 앞에 법령에서는 시험에 나온 거 몇 회 때 나왔다 옆에 적혀져 있었죠. 그 적혀져 있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546페이지 그 판매 소구점, 일본식으로 번역하면 판매 소구점, 영어로 하면 셀링 포인트. 오히려 셀링 포인트가 더 좀 느낌이 쉬운 것 같아요. 이 셀링 포인트는 뭐냐면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와가지고 아파트가 좋을까요? 전원주택이 좋을까요? 자유분방하게 여친, 남친 데려와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묻는 거
하고 백화점 가서 여자분이 미니스커트가 어울릴까요? 바지가 어울릴까요?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러면 뭐가 좋다고 해야 돼요? 사생활 보호 받고 싶은데 단독이 좋으냐 아파트가 좋으냐 사장님 추천 하나 해주세요.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면 짜증내거든요. 뭔가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돼. 뭘 선택해 줄 거냐고. 사생활 보호 받고 싶다고 하면 아파트 단독주택 중에서 손님이 하고 싶어 하는 걸 말해줘야 돼. 손님이 다 정해놓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얼마 받을 수 있는데 물으러 오는 사람들 다 자기는 알고 시세 알고 와서 묻는다고. 근데 터무니없이 말하면은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파트 살려고 마음먹으면서 계속 단독은 사생활 보호 안 되겠죠.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 안 되겠죠. 자꾸 이러면 뭐 아파트도 신경 안 쓰고 살면 안면 몰수하고 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셀링 포인트라고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부동산 기능을 중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 지금 호갱노노 그 가격 사이트에 보니까 구축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대부분 지역이 신축이 비싸요. 아무래도 그게 신축이라서 비싸다. 이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라고요.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시하는 것. 가격이 싸다는 걸 강조하는 게 경제적 측면입니다.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이거 말하니까 다른 데 가서 이거 봤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너한테만 싸게 해주는 거다. 싼 거 지금 소개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지금 말로 하면 안 되고 현업에 가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싼 걸 중개할 때는 경제적인 걸 강조하고 비싼 걸 중개할 때는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면 됩니다. 이거는 좀 더 비싸지만 아까 싼 거 그거는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떼일까봐 제가 사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위험하도 해드릴까요? 이러면 한다 해요? 안 한다 해요? 주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정책적, 경제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것도 미리 다 발표를 해놔버리고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취득세가 대표적으로 문제잖아요. 취득세 2주택 8%, 3주택 12%인데 그걸 다 2주택은 중과세하는 거 없애고 이런 걸 다 완화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아직 법은 개정 안 됐죠. 나중에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 개정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미리 정부에서 발표해 놓으면 그걸 야당에서 반대하기도 힘들어요. 미리 다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은 그렇게 될 걸로 믿고 벌써 계약을 하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들입니다.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거 민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확인해야 되는 게 기본적 사항은 지적법 알아야 되잖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거 보려면. 그 다음에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또 권리관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이런 거 보려면 등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보려면 공법 알아야 됩니다.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다 암기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찾아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그래서 이 중개사물 조사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요.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한 분만 시효 취득이 인정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 분묘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한 번 연장해서 60년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제가 오늘 말 안 했지만 장소 제약이 많습니다. 그거 다 빼고 나면 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접도구역, 하천구역 이런 데 안 되고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사방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런 데 다 안 됩니다.
이거 다 빼고 나면 할 때 하나도 없다고요. 그 장소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 제약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사성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는데 장사등에 가는 분들은 개인묘지 30제곱미터, 가정묘지 100제곱미터, 종중문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족묘지, 종중묘지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런 면적 제한이 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밭갈자만 밭을 소유해라. 즉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소유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임신, 출산,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차 가능하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4개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파는 1의 서식, 도대주는 2의 서식, 도대는 3의 서식.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1의 서식만, 2의 서식은 비상벨, 소화전 설치 여부를 기재해야 된다. 서식 비교하는 것 시험에 잘 출제된다. 세부적 확인사항은, 기본적 확인사항은 이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세부적 확인사항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다음 주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금인계약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도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